정말 어려운 네. 얘기인데요. 트렌드를 읽는 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물론 읽을 수 있는 어떤 기반,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자료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컨설턴트로 인정을 받으려면 시각이 굉장히 남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아마 뭐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러는 것만이 아마 트렌드를 분석하는 시각을 갖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은 뭐 첫 번째로 거시적으로 좀 넓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트렌드 분석하는 단계는 크게 이제 축소시키면 세 단계를 보는데요. 일단은 거시 트렌드를 봅니다. 그걸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들. 예를 들면 산으로 예를 들면 그 산의 모양새가 비나 바람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거나 뭐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산 모양새가 혹시 바뀌었는지 산에 있는 길들이 달라졌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큰 어떤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메가 트렌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는 각 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건 같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패션 산업에서, 전자 산업에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또 그 산업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산업의 트렌드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 트렌드를 봅니다.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산업 트렌드도 그렇고 소비자의 직접적인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말 그대로 큰 단위에서의 트렌드지. 근데 그런 트렌드가 소비자에게도 유효한 것이냐 아니면은 예전에는 유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소비자들은 다른 걸 원한다. 그러면 왜 다른 걸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소비자 트렌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트렌드를 보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제 양쪽을 같이 혹은 세 가지를 같이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사실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항상 맞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틀리는 경우도 있죠.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틀린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트렌드는 5년 주기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5년 동안의 향후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과거의 5년, 10년을 보고 와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내년 트렌드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그 전해에 이미 내년에는 이런 트렌드가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올해는 자, 내년에 이런 트렌드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년쯤 돼서 그 트렌드가 정점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확고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패드나 패션 이런 것들은 짧게 변하니까 네. 사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트렌드 관점에서의 예측은 그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틀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치열하게 연구하고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마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끼리는 뭐 확고한 이 시대 3D 직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석하는 일 자체가 게으르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석하는 것이 뭐 어느 한 가지 한 측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분석은 분석대로 정보를 모아서 해야 되고 그 모아진 정보들을 바라고 보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공부와 학습,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직업이죠. 네, 아직은 생소하지만 미래에는 확실히 뜰 직업, 이 트렌드 컨설턴트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렌드 컨설턴트 박상진 씨의 일터. 첫 번째 상진 씨가 4개월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패션 흐름에 맞춘 아이템 기획을 의뢰해온 업체. 상진 씨는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색깔, 디자인 등을 연령대까지 고려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경기가 이 흥미로운 자료에서 어려울 때는 시선을 떼지 어렵기 못하는 때문에 고객들. 나는 안 써. 텍스트나 그 도식화 이런 걸로 보여드리면 그런 것들만 보여드리면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설명을 듣는 고객들이 집중력이 사실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키워드들만 핵심 단어들만 문자로 넣어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패밀리 브랜드로서의 MC의 우리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마일웨어를 기본적인 패밀리 브랜드의 브랜드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연 이 효과에 대한 의뢰인은 저희 만족했을까? 접근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저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외부의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편입니다. 고객과의 만남이 끝나고 잠시 쉴 법도 한데 다시 자료에 파묻혀 있는 상진 씨. 소비자 마음을 읽는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지런히 조사한 자료는 뛰어난 감각까지 더해져 그의 제안서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각 기업 신제품 탄생의 밑거름이 되고 새 트렌드를 창출해내는 것. 전자기기부터 자동차, 뷰티 산업까지 어떤 트렌드도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라.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회의실. 상진 씨와 팀원들의 치열한 마라톤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